오늘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런 날에 맞춰서 서울 강남 학원가를 돌며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줄이기를 시작한 만큼 불법 사교육과의 전쟁도 강화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수능은 과연 킬러 문항 안 낸 거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적표 배포로 공개된 유일한 만점자도 또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전국 수석도 모두 강남에 있는 유명 입시 학원 출신 재수생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사교육을 찾을 이유만 더 늘린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점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얘들아, 그거 가지고 지금 정시 상담 들어갈 거야.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용인 외대부고 출신의 유리아 양입니다. 만점자를 앞지른 표준점수 최고점자도 나왔습니다. 대구 경신고 출신의 이동건 군입니다. 만점자와 표준점수 수석이 다른 건 선택 과목별로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서울 대치동의 대형 입시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며 대형 학원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수석이 공교롭게도 이 학원에서 나온 겁니다. 두 학생에게 공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 수능이었냐고 물었더니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능 결과를 보니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남보다 잘 봐야 되는 방식이라 그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은 놓기는 어렵죠. 사교육을 잡으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내보낼 외부 영입 인재라며 1차로 5명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엔 육아 기본서로 꼽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를 쓴 의사 하정운 씨도 포함됐는데 그러면서 과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하 씨의 발언들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영입 인사를 발표하면서 가장 위에 올린 사람은 하정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입니다. 올바른 육아 문화가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 및 보건 분야 전문가로 선정된 건데 그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부모의 권유와 엄마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육법을 주로 언급해왔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대장이고 아이가 쫄병이어야 합니다. 밤에 엄마가 좀 자야 되겠다고 한 6시간 정도 신생아실에 띄워놓는 거 이것은 24시간 모드 농실이 아닙니다. 만 3세 이전엔 어린이집에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맞벌이 부모는 보낼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언어 발달과 인간관계 발달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훈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속골병이 드는 아이도 있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오은영 박사를 향해 육아가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며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박사는 문제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법을 제시하는 이른바 솔루션 육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탈북미 출신 공학 박사인 현대대철 박충권 책임연구원과 2002년생 대학생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인 윤도현 씨도 영입인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장동 저격수로 알려진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오늘 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전국 곳곳이 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꽁꽁 여몄던 겨울 외출을 오늘은 벗어든 채 다녀도 춥지 않았습니다. 반팔 차림도 눈에 띕니다. 패딩을 맨날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패딩 입고 나왔다가 더워가지고 목도리도 패딩 하나씩 벗고 있어서 확실히 가을 같다, 겨울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원래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오늘은 아이스로 시켰습니다. 10월 정도? 가을의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전국 곳곳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2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가 22.2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낮 한때 16.8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12월 최고 기온 2위에 올랐고
대전과 광주, 경주 등에선 역대 12월 최고 기온 기록을 아예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을 따라 일시적으로 유입된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등 오늘만큼 포근하고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처벌받을 경우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한국 출신 가상화폐 천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권도형.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에서였습니다.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가려다 적발돼 최근 징역 4개월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미국 검찰은 증권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고 우리나라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권 씨의 자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도 지난달 말 권 씨를 다른 나라에 인도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어디로 송환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게 결정권을 줬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장관이 지난 11월 미국 대사와의 면담 등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관 측은 적절한 때 대중에게 결정을 알릴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고 권 씨의 현지 변호인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는 한국행을 원했던 반면 투자자들은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여러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3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권 씨도 100년 안팎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범죄 중 가장 엄하게 처벌받은 건 징역 40년형입니다. 검찰은 전달받은 바 없고 기소 중지가 유지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